그 월드컵 예언을 했다는 문어가 8게임을 연달아 맞췄다고 그러는데 제가 통계를 한번 해보니까 8게임을 연달아 맞출 확률은 승패는 2분의 1 아닙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8개 곱하면 됩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0.4%입니다. 0.4%. 0.4%의 확률을 정확하게 맞췄으니까 이건 기적이죠. 또 다른 기적이 한국에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냐? 우리 정부 안에서 힘이 있는 자리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6개 자리. 뭐 비서실장 등등 6개 자리. 6개 자리에 군대 안 간 사람들이 다 차지하는 이 확률은 얼마냐?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군대 안 가는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6분 하면은 730분의 1이에요. 0.15%. 1000명당 1.5명. 이 정도의 확률이라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군대 안 가는 사람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본인뿐만 아니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박인주라는 사람을 수석으로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 이 문어가 예언한 것보다 사실은 국민행동본부가 지난 2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오늘의 사태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 구호가 뭐였느냐? 민주사회에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가장 불의한 자다. 그리고 중도 실력 노선은 경제와 복지에 적용하는 건 좋은데 법치와 안보에 적용을 하면은 대한민국 정신을 타락시킨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결국 맞지 않았습니까? 법치와 안보에 중도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위기가 왔습니다. 천안함 사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타락한 다수 한국민들 수치로는 아주 적게 나옵니다만 과반수는 안 되니까 한 30%의 이 문제 국민들 그리고 중도 정부를 정신 차리기 위해서 46명을 희생시키면서 일어나게 한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해설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신 차릴 줄 알았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한국 사람들이 정신 차릴 줄 알았더니 다수 한국 사람들이 발작을 해버리고 이명박 대통령 겁을 먹어버리고 해가지고 더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천안함 사건 때문에 한국이 구제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락하고 있다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5월 24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나온 연설 중에서 최고 연설을 해가지고 김정일을 민족반역자, 테러주범, 전쟁범죄자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두 감동을 했습니다. 이대로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며칠 뒤에 중도 노선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마 보니까 대북 정책, 천안함에 대처하는 이 자세도 중도적으로 했어요. 한 분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한 분은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드디어 한국 사회만 이렇게 이상한 정신병적인 이런 발작 증세만 보이도록 한 것이 아니라 북한하고 결국 합작이 돼가지고 멀쩡한 유엔 안보리까지 미치게 해가지고 그런 미친 문장이 나오도록 만든 겁니다. 한국 사람만 미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세계의 양심까지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아까 그 의장성명이라는 것은 도대체 문장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장으로 성립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논리로서도 성립이 안 되는 이런 것을 만들어낸 거는 누가 결국 만들어냈느냐? 김정일 정권, 남한에 이 1000만 명이나 되는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 부정 세력, 그 다음에 이 중도 기회주의 노선의 이명박, 이 세 세력이 합작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신을 망가뜨리고 국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드디어 세계 질서를 관리하는 유엔 안보리까지도 저런 멍청한 짓을 하도록 했으니까 이런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이런
나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를 온통 어지럽게 만들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거듭 지적을 하지만은 한번 정리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대통령의 직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헌법 66조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두 번째,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세 번째,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행태가 어땠느냐? 제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문장이 성립됩니다. 김대중, 김정일의 6.15 선언은 김정일 정권의 연방제 적화 통일 방안과 김대중의 사적인 연합 제안을 혼합한 반역적 통일 방안에 합의한 것이다. 이 통일안은 대한민국 헌법 1, 3,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6.15 선언대로 하면은 대한민국은 공산화된다. 6.15 선언 실천은 6.25 동란과 같은 사변 획책이다. 6.15 선언을 실천하겠다는 말은 북한을 문란시킨 뒤에 북한 정권과 손잡고 한반도를 공산 전체주의 체제화하겠다는 반역 실천 선포에 다름이 없다. 대한민국은 6.15 사변 세력과는 공존할 수 없다. 이 세력이 정치인, 공무원 등 공직자가 되는 길을 막을 수 있는 법망이 있으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그 법망에 구멍을 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법망을 수리하고 6.15 선언을 폐기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직의 헌법상 의무를 지금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서 헌법 제66조에 명기된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하고 있다. 6.15 선언대로 하면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존속, 헌법의 수호가 불가능하다. 이 대통령의 중도 노선은 그 본질이 헌법상의 책무를 포기하고 6.15 연방제 적화 세력과 공존하고 동거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것임이 드러났다. 김대중 노무현과 같이 김대중 노무현이 깔아놓은 반영 노선의 또 다른 개성이다. 대통령의 말을 관리하는 연설문 담당 비서실 간부에 비회주의적이고 좌경적인 인물들을 골라서 앉힌 것, 통일비서관에 6.15 선언 지지자를 임명한 것, 사회통합비서관에 6.15 실천 주창자를 임명하려 하는 것 모두가 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통 세력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정통 세력입니다. 우리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반역 세력은 아니지만은 이단 세력이다. 이단입니다. 6.15 선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합법성,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업무이다. 이 업무를 알고도 또 막을 수단을 가지고도 행동하지 않는 이 대통령의 행위는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은 헌법과 진실인데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 취임 후에 한 번도 6.15 선언의 반헌법성을 지적하지 않았다. 반역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권총을 찬 형사가 살인범이 거의 목전에서 시민을 칼로 찌르는데 이 형사는 권총을 뽑지도 아니하고 나는 중도 실병자이다. 두 사람은 싸우지 말라고 욕하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고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찔려 죽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통 세력은 따라서 이단화된 이 대통령에 대한 헛된 기대를 접고 그를 6.15 사변 협력자라고 간주하고 그와 결별 선언을 해야 할 때이다.